한국교회 최초 단일연합기구인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출범했습니다. 역사적인 통합을 이룬 한교총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짚어봤습니다. 언론인들이 바라본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봤습니다.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신임사무총장에 GP선교회 조용준 선교사가 선출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마침내 한국개신교 최초의 단일연합기구가 탄생했습니다. 오랜 기간 반목과 다툼을 이어오며 사회의 걱정거리로 전락했던 한국교회가 모처럼 전한 반가운 소식인데요. 한국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적인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원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교회 주요 7개 교단을 비롯해 교단장회의 소속 15개 교단이 참여하는 가칭 한국교회 총연합회가 그 역사적인 시작을 알렸습니다. 출범 예배는 1885년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러가 세운 한국의 어머니 교회 정동제일교회에서 진행됐습니다. 예배엔 많은 목회자와 성도들이 자리해 한국교회 최초 단일연합기구인 한교총의 출범을 축하했습니다. 이날 환영사를 전한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은 그동안 유례가 없었던 역사적 쾌거를 이룩한 대사건이라며 분열의 시대를 벗어나 연합의 시대를 열어가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예장합동 김선규 총회장은 설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하나 될 수 있다면서 한국교회가 더 힘을 합해 쓰러져가는 한국 사회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 될 때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될 때 가능합니다. 하나 될 때 비전은 이루어집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된 힘을 가지고 이 땅에 주의 나라가 더 커짐에 쓰임받는 귀한 우리 한국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어진 출범식에선 한교총에 참여키로 한 전 교단장들이 등단해 지난달 합의한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경쟁과 분열을 조장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최소화된 조직으로 공교단의 합의에 따라 대정부 활동과 대사회적 기독교 변증 역량을 극대화하는 조직으로 자리매김한다. 선언문엔 한교총이 한기총의 2011년 당시 77 정관을 기본 틀로 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정관 이전 가입교단과 교단장회의 회원교단을 포괄하는 한편 77 정관 이후 가입된 교단은 재심을 통해 이단성 시비를 막기로 했습니다. 또 한교총이 교단들의 상위기관이 아닌 교단들의 연합기관이라고 정의하고 각 교단이 갖고 있는 신학적 정체성과 전통을 존중하면서 복음진리 사수와 전파라는 한국교회의 공동 목표가 실현되도록 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티비 뉴스 정원입니다. 한국교회 대표 교단들이 모두 참여하는 한국교회 총연합회는 교세면에서 95%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사실상 한국 개신교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교단이 가진 신학적 정체성을 넘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한교총의 출범에 많은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인데요. 한교총의 전망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계속해서 정원희 기자입니다. 이번 출범식에서 기하성 이영훈 총회장은 한교총에 대해 한기총과 한교연 두 단체의 연합이 아닌 한국교회 모든 교단을 아우르는 단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지난해 초 본격적으로 한기총 한교연 간 통합 논의를 시작한 교단장들은 만남을 거듭하며 두 단체의 통합을 넘어선 한국교회 전체를 아우르는 단체를 만들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각 교단의 대표들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대화를 이어간 결과 마침내 한국교회 최초의 단일연합기구란 열매를 맺었고 교단별로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통해 잇따라 가입을 결의했습니다. 2010년 12월 28일 이 전체 교단을 대표한 7개 교단이 다시 모여서 오늘 오후 2시 이곳에서 한국교회 총연합회 가칭으로 출범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한교총은 지금껏 한국교회 분열과 갈등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선거 과정에서의 잡음을 막기 위해 향후 5년간 대표회장 없이 3개 교단 현직 총회장이 공동 대표를 맡습니다. 실무조직이 구성되면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 됐던 한기총과 한교연이 조속히 한교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측과도 지속적으로 교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특히 이단 논란으로 통합의 걸림돌이 됐던 류광수 목사의 세계 복음화 전도협회가 출범 예배 직전 한기총에 탈퇴서를 제출하면서 그동안 통합 논의에 부정적 입장을 보여온 한교연의 입장 변화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한교총이 명실상부한 한국 개신교의 대표 기관으로서 동성애와 이슬람, 이단 등 한국교회를 둘러싼 각종 문제들에 한 목소리를 내기까진
더욱 많은 기도와 참여, 지지가 필요해 보입니다. 분열과 갈등에 신음하던 한국교회가 마침내 연합과 일치의 첫 발을 뗐습니다. 교회를 넘어 전 사회적 연합이 요구되는 이때 하나된 한국교회의 향후 행보에 더욱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TV 뉴스 정원입니다. 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혜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새누리당이 우여곡절 끝에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했습니다. 지난 6일 서창원 의원 등 친박계의 저지로 회의가 무산된 지 사흘 만에 결국 지도부의 뜻이 관철된 겁니다. 이에 따라 임명진 비대위원장의 인적 청산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친박 핵심 인사들이 계속 저항할 경우 당 윤리위를 구성해 이들을 출당시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친박계는 이날 비대위 구성에 강력히 반발하며 회의 정족수를 채우는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글라데시 주재 북한 외교관이 고가의 수입 차량을 밀수하려다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방글라데시 세관은 지난해 8월 추방당한 북한 외교관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차를 몰래 들여와 판매하려 했었다며 해당 차량은 롤스로이스 고스트 모델이라고 밝혔습니다. 롤스로이스 고스트는 배기량 6,500cc의 대형차로 우리나라에선 4억 원 이상에 판매되며 방글라데시에선 관세가 높아 약 9억 원에 거래됩니다. 뿐만 아니라 북한 외교관은 외국산 담배 8만여 갑과 삼성전자 TV 등 5억 원가량의 물품도 함께 밀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테러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집트 시나이 반도에서 현지 시간으로 9일 괴한들의 공격으로 경찰을 포함해 최소 9명이 사망했습니다. 시나이 반도 검문소 근처에서 갑자기 트럭 한 대가 폭발했고 동시에 무장괴한이 나타나 주변 사람들에게 총탄 세례를 퍼부은 건데요. 이번 테러로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3층짜리 경찰 시설도 파괴됐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번 테러를 이슬람 무장단체 IS의 소행으로 추정하고 조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 규모가 1조 4,286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보다 10%가량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임금을 못 받은 근로자는 32만 5천 명에 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 체불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재산을 숨기고 악의적으로 임금을 안 주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경기 침체가 지속되는 데다 구조조정의 여파도 갈수록 심해지고 있어 임금 체불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해 들어 공공요금이 오른단 말에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정부가 요금 인상을 가능한 한 자제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을 안정시켜 요금을 동결하기로 했다며 되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일부 농축산물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솟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AI 여파로 달걀 대란이 빚어지면서 밥상 물가가 오른 것도 한 몫을 차지했습니다. 한편 설 명절 물가에 대해 정부는 가격 감시 활동 등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구TV 뉴스 홍우연입니다. 최근 목회자 성추행, 이단 사이비 논란 등으로 한국교회는 침체기에 빠져 있습니다. 한국교회 이미지 추락엔 개인과 개교회뿐 아니라 언론의 영향도 크게 작용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언론인들이 바라보는 한국교회의 모습은 어떤지 살펴볼 수 있는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이 전국 주요 언론사 기자 225명을 대상으로 한국교회에 대한 언론인 인식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언론인들은 한국교회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교계 기자의 경우 60.6%, 일반 기자의 경우 68.6%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흐름 속에 언론인들은 10년 내 침체할 종교 1위로 개신교를 택했습니다. 특히 교계 기자 10명 중 8명이 이같이 답변해 한국교회 문제를 실감케 했습니다. 언론인들은 한국교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세속주의와 물질주의 타파를 꼽았습니다. 이어 30.2%는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한국기독교언론포럼 공동대표 지영은 목사는 한국교회가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에 힘을 쏟아야 한다며 각 교단별로 이미지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계를 대표하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사무총장 선거가 열렸습니다. 신임 사무총장에 선출된 지피선교회 조용준 선교사는
한국교회 선교의 국제화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조용중 선교사는 GP 선교회 미주본부를 설립하고 국제대표와 연구개발원장, 세계한인선교사협의회 대표회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조 선교사는 비서구권 선교운동을 진행하면서 맺은 네트워크로 KWMA의 비전을 이루는 일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세계 선교계와 교류를 이어가며 진정한 선교협력의 길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회원단체 간 네트워크 활성화, 세계선교 전략회의 개최, 차세대 선교 지도력 개발 등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날 발표된 2016 한국 선교사 파송 현황에 따르면 172개국에서 27,205명의 선교사들이 사역 중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세상 속 크리스천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박은정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네포난의 교회입니다. 1월 9일은 아름답던 수많은 아이들이 세월호와 함께 바다에 가라앉은 지 1000일이 되는 날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들은 아직도 정부와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CCM 아티스트인 김유신 씨가 세월호 추모곡인 끝인 줄 알았다면을 발매했습니다. 곡은 전 옹기장이 멤버 박경아 씨가 피처링을 하고 김유신 씨가 작사 작곡을 맡았는데요. 김유신 씨는 자신이 세월호 참사를 접하며 느낀 감정들을 가사에 녹여냈습니다. 끝인 줄 몰랐네 끝인 줄 알았다면 너를 이렇게 보내지 곡과 함께 전도사닷컴은 세월호 1000일 추모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영상은 희생자 가족들의 마음을 담은 가사와 단원고 기억교실의 하루가 담겨 있어 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하루아침에 별이 돼버린 아이들. 올해엔 꼭 세월호 진상규명이 밝혀져 미수습자 9명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기도해봅니다. CCM 오디션 프로그램인 가스펠스타씨 시즌6에서 금상을 차지하며 시청자들의 이목을 사로잡은 주인공, 에필로그를 소개해드립니다. 에필로그는 시각장애인으로 구성된 트리오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변화된 삶과 기쁨을 노래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팀의 리더인 황현기 목사, 박현준 씨와 김하은 씨 모두 시각장애 1급 장애인입니다. 세 사람은 시각장애 특수학교 선후배로 만나 찬양으로 서로를 위로하곤 했는데요. 지난해 3월 에필로그란 찬양사역팀을 만들며 우연히 오디션에 참가하게 됐다고 합니다. 에필로그는 이번 시즌 오디션에서 유일한 장애인 참가자였죠. 하지만 비장애인을 뛰어넘는 실력에 심사위원들의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에필로그의 멋진 하모니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찬양은 곧 삶이라 고백하는 에필로그. 앞으로 은혜로운 찬양으로 장애를 뛰어넘는 찬양사역팀이 되길 기대해봅니다. 육상선수 여호수아가 봅슬레이로 종목을 전향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선수는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2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따며 대한민국 육상단거리에서 28년 만에 메달을 안겨줬는데요. 하지만 두 차례 무릎 수술을 받으며 재활치료를 받아왔었죠. 이때 봅슬레이 대표팀 감독님으로부터 봅슬레이 전향 제의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여호수아 선수는 육상 선수로 이미 자리를 잡은 상태였기에 쉽게 결정하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목사인 아버지의 한번 도전해보란 말에 용기를 내게 됐다고 합니다. 30의 나이에 육상에서 봅슬레이 선수로 새롭게 시작한 여호수아 선수. 육상을 넘어 봅슬레이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멋진 선수가 되길 바랍니다. 네포난의 교회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전화나 이메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TV 뉴스 박은정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가 2016 교회문제 상담소 상담 통계를 분석해 교회 분쟁 요인을 유형별로 집계했습니다.
그 결과 대면 상담에선 재정 전횡, 회계 처리의 불투명성, 배임 횡령 혐의 등의 요인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전화 상담의 경우에도 재정 전횡이 가장 많았고 목회 부실, 이단 매도, 독단적 목회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목회자 협의회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호소문에선 총신의 미래와 교단의 발전을 위해 총회 측과 법인 이사회 양측 관련 인사들은 조속히 힘겨루기를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올해 총회에 참여하는 총대들은 정책적,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을 위해 기도와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모퉁이돌 선교회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 광주 소망수양관에서 제54회 선교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번 콘퍼런스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란 주제로 탈북민 신바울 목사, 미래소망스쿨 이성희 교감 등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강사로 나설 예정입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이 지도박 행군단 12기를 모집합니다. 이들은 지구촌 아동 관련 이슈를 모아 공동 스터디를 진행하며 대중 캠페인, 정책 제안, 시민교육 등을 진행합니다. 모집 기간은 오는 31일까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구TV 뉴스는 인터넷 신문 데일리 굿뉴스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